인천에 사시는 65세 이명자 씨는 제게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밤 폭염 때문에 잠 못 들고 뒤척이다. 새벽녘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려니 몸에 힘이 쭉 빠지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어요. 혹시 저도 무슨 일 생길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열대야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이 무더위가 여러분이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심혈관 질환은 겨울에만 조심하면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최근 심내혈관 질환으로 병원에 실려오는 분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 폭염 속에서 쓰러진 분들이라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여러분의 심장과 뇌를 지키는 생존 정보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오랫동안 혈관 검사를 받아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단 1초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침묵의 살인자와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체 이 무더위가 우리 혈관에는 어떤 끔찍한 일을 벌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모든 것을 말씀드리면 재미없겠죠? 진짜 중요한 정보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시 아직 튼튼 닥터를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이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여름철 무더위가 우리 심장과 뇌혈관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그 첫 번째 숨겨진 비밀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외부 환경, 특히 기온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피부 쪽으로 흐르는 혈액량이 늘어 열을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기온이 추워지면 체온 손실을 막기 위해 혈관이 수축하죠. 이렇게 우리 몸은 외부 기온 변화에 맞춰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마치 고무줄처럼 끊임없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우리 심장과 뇌혈관에는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혈관이 건강하고 탄력적인 분들이라면 이러한 변화에 비교적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부드럽게 늘어나고 줄어들면서 혈압이나 혈류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미 심장병이나 뇌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은 혈관 벽에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을 가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탄력을 잃게 합니다. 당뇨병은 혈액 속 높은 당 수치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해 혈관이 좁아지거나 굳어지게 만듭니다. 고지혈증은 혈액 속 불필요한 지방이 혈관 벽에 쌓여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류를 방해하는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여기에 과체중, 흡연, 운동 부족 같은 생활 습관까지 더해지면 혈관은 더욱 취약해집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며 과체중은 심장에 부담을 줘 혈압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이렇게 약해진 혈관이 기온 변화에 따라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심장과 뇌로 이어지게 됩니다. 탄력을 잃은 혈관은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갑자기 혈압이 오르거나
혈류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치명적인 심내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과거에는 심내혈관 질환이 겨울철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폭염 일수 증가와 함께 여름철 발병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중 심내혈관 질환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혈관이 기온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혈관 건강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것을 넘어 내 혈관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오랫동안 심장 초음파나 경동맥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꼭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혈관의 건강 상태를 미리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밀입니다. 폭염으로 인해 우리가 흘리는 땀이 심내혈관 건강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흔히 땀은 몸의 노폐물을 배출한다고만 생각하지만 여름철 과도한 땀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우리 체온도 함께 상승합니다. 우리 몸은 36.5도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더위에 땀을 흘리는 것은 우리 몸이 뜨거워진 체온을 내리기 위한 아주 중요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땀이 증발하면서 몸에 열을 식혀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몸속의 수분이 급격하게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몸속 수분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혈액량이 감소하고 남아있는 혈액은 점점 더 끈적끈적하게 변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혈액 농축이라고 부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서도 이때 혈전, 즉 피떡이 생길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경고합니다. 이 혈전이 무엇이냐고요? 혈전은 혈액 속에 녹아있는 혈액 응고인자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덩어리입니다. 마치 하수구에 엉겨 붙는 머리카락 뭉치처럼 혈관 벽에 달라붙어 피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더 나아가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아주 위험한 존재입니다. 한번 생긴 혈전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기 어렵고 계속해서 혈관을 좁히거나 떨어져 나가 다른 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혈전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증이 발생하고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 즉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심근경색증은 심장 근육의 혈액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어 심장 조직이 괴사하는 질환이고, 뇌졸중은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두 질환은 모두 생명을 위협하고 설령 생명을 건진다 해도 영구적인 장애를 남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병입니다. 반신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겨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통계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심내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3% 증가하며 폭염이 7일 이상 지속되면 사망률이 무려 9% 이상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폭염 속 우리가 흘리는 땀과 혈액량 감소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끔찍한 증거입니다.
특히 온열 질환 사망자의 약 40%는 심혈관계 질환이 원인으로 꼽힐 만큼 여름철 혈관 관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새벽 시간대입니다. 폭염 속에서 새벽에 심내혈관 질환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는 동안에는 몸의 수분 공급이 끊긴 데다 수면 중에도 땀을 흘려 혈액량이 부족해지면서 혈액 농도가 진해지고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갈증을 느끼지 못해 수분 섭취를 하지 못하므로 탈수 상태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깨자마자 물부터 마셔서 밤새 부족했던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만약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혈액 관련 기저질환이 있거나 평소 혈전 위험이 높다고 들었다면 자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혈전 생성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구체적인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들이야말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치명적인 여름철 혈관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몇 가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충분하고 올바른 수분 섭취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갈증이 나기 전에 미리 마셔야 하고 어떤 종류의 물을 마시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차가운 커피나 당분이 많은 음료는 오히려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몸속 수분을 더욱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순간적으로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리고 탈수를 부추기는 셈이 됩니다. 탄산음료나 주스 등도 당분이 많아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맹물입니다. 미지근하거나 약간 시원한 온도의 맹물을 수시로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 목마르지 않아도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한두 모금씩 꾸준히 마시는 것이 체내 수분 유지를 돕습니다.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 수분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둘째, 적절한 실내 온도 유지와 체온 조절입니다. 폭염으로 인해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여 심내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에어컨 사용 시에는 실내 온도를 25도에서 28도 정도로 유지하고 실내외 온도 차이를 5도 내외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낮은 온도는 오히려 냉방병이나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차가운 물을 몸에 끼얹거나 차가운 샤워를 하는 행동은 급격한 체온 변화를 일으켜 심장이나 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여 서서히 체온을 낮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새벽 시간대 각별한 주의와 습관 개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벽 시간대에 심내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밤새 수분 섭취가 없고 수면 중 땀 배출로 인한 탈수 현상 때문인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침 전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1시간 전에 물을 한 잔 마시면 밤새 탈수를 예방하고 혈액 농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침에 기상 직후 바로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 밤새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혈액의 점도를 낮춰 혈전 생성을 막고 혈압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넷째, 기저질환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심내혈관 질환이 선행 질환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질환들은 심내혈관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징후이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고 의사가 처방한 약은 빼먹지 않고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조절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식단 관리,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등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기저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여름철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부모님이나 친지 중에 이런 위험 요인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안전을 당부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은 특히 탈수에 취약하고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주 연락드려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권하며 폭염 시 야외 활동을 자제하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작은 관심과 노력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폭염 속에서도 여러분의 심장과 뇌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정보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보들을 잘 활용하여 이번 여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100세를 응원하며 튼튼 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